이번 시간에는 사인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이 삼각함수죠. 삼각함수인데 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이 얼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어떤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보다는 삼각비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내용들을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도형에 접목할 수 있는 상당히 조금 복잡한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잠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원주각 개념을 아시죠? 원주각. 자,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이 원 위에 두 점 A와 B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어주면 얘는 호가 되고 요건 현이라고 하죠. 자, 얘를 이렇게 원의 중심각으로 이어가지고 생기는 각이 호 AB에 대한 요게 중심각이라고 해요. 중심각. 그 다음에 A와 B를 바라보는 원주 위에 점을 하나 잡아서 이렇게 이어주면 이것은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원주각. 그런데 자, 제가 여기에다가 시점을 잡던 여기 잡던 이 각의 크기는 요것은 항상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자, 원주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 또는 요 양 끝점 있죠? 요 위치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원주각은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라는 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삼각형 A하고 B하고 C의 꼭지점을 지나가는 이 원을 우리가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삼각형 ABC의 자, 변과 각을 자, 여기를 갖다 우리가 스몰 c 자, 여기를 스몰 a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줘요. 여기를 스몰 b 이렇게. 자, 마주보는 각 A의 변을 우리가 대변 스몰 a, 각 B의 마주보는 변 대변을 스몰 b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때 요 각 A와 스몰 a 그 다음에 요 각 C와 스몰 c 변 C 요 각과 B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할 것인가? 제가 활용할 내용은 이 C점을 여기서 옆으로 옮긴다라고 하더라도 이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C점을 여기다 갖다 놓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줘도 물론 각 A와 각 B는 변하죠. 네, 하지만 이 변 C와 각 C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적당한 어떤 C의 위치를 잡아주게 되면 자, 요 녀석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위치를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요 BC, 변 BC가 지름이 되는 경우라면 여러분은 요 각이 직각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삼각비를 적용할 수가 있게 되죠. 직각 삼각형이 유도가 되면서 삼각비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제가 라지 R이라고 한번 놔주면은요. 사인 C라고 하는 이 값은 자, C에서 B까지 이게 2R이 되겠죠. 그죠? 2R 그 다음에 이 녀석이 C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름분의 변의 길이 요 C는 사인 C와 같다. 그런데 요 각 C는 자, 제가 이제 여기를 C점이라고 하고요. 얘를 오면서 C 다시라고 한번 어차피 위치가 다른 점이니까 불러준다면 어차피 사인 C 다시하고 이 각이 똑같기 때문에 사인 값도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인 C는 2R분의 C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요 작업을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원이 있었는데 이번엔 여기가 C였습니다. 여기가 B였어요. A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요 A를 지금부터 움직여 보겠습니다. 요 A를 요 방향으로 살살살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역시 요 녀석이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그 위치까지 얘가 도달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A-라고 이름을 붙여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요 A-하고 이제 B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 역시 요 각이 또 직각이 되죠. 역시 여기가 2R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은 같은 원주각으로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sin A는 sin A-하고 항상 같겠지요. 그런데 요 녀석은 직각 삼각형이 유도가 됐으니까 삼각비를 적용해서 2R분의 제가 A다. 자, 이번엔 요 녀석 스몰 a가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C라는 각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자, A라는 각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할 수가 있는데 B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녀석은 생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얻어낸 결론은 sin C는 2R분의 C, sin A는 2R분의 A, 마찬가지로. 그럼 sin B는 뭘까요? 자, 안 해보고도 아는 거죠. 그죠? 이건 2R분의 B다. 그러니까 요 녀석, sin C는 2R분의 C, 얘를 갖다가 우리가 삼각형 ABC에서 성립하는 sin 값과 변 사이의 관계다. sin 법칙이라고 불러주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흩어져 있으면 조금 이게 보기가 불편하죠. 하나로 몰아주겠습니다. 그럼 2R은, 자, 생각해 보세요. sin C는 2R분의 C니까 2R은 뭡니까? 그러면 sin C분의 C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우리가 자리 바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2R은 sin B분의 B, 2R은 sin A분의 A. 그러니까 너는 sin B분의 B라고 할 수도 있고 sin A분의 A라고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전부 뭐와 같다? 2R과 같다. 자, 2R이 지금 공통이기 때문에 2R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엮어봤습니다. 자, 요 모양을 여러분이 보통 사인 법칙이라고 하고 외우시게 됩니다. 자, 요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요때 2R이 뭐라고요? 2R이 삼각형의 외접 원의 R 반지름. 요건 지름이 되겠죠. 그죠?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외접 원의 반지름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이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 사이의 관계냐? 각에 대한 사인 값과 변 사이의 관계인데, 요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보세요. 사인 C분의 C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A분의 A. 요렇게 쓰는 걸 여러분이 어디서 공부를 했었냐 하면 비례식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학기 때 비례식 단원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자, B를 분수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걸 배우셨는데, 이것은 의미가 뭐냐? 자, A 대 B 대 C라고 하는 이 변의 비율이 사인 값의 B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즉, 삼각형의 세 변의 B는 각의 사인 값의 B와 같다. 요것을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자, 요것이 뭐다?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걸 언제 써먹습니까? 예, 변과 각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각형의 6개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스몰 ABC는 변이죠. 라지 ABC는 각입니다. 이 6개 중에서 3개를 가르쳐줘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얘하고 얘, 요게 등식이 성립하니까 사인 B가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사인 B가 만약에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요 B는 뭡니까? 그럼요. 뭐 30도 아니면 150도가 되겠죠. 그럼 A 알고 B 알면 C 나오겠죠. C 나오면 요 스몰 C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6개의 요소 중에서 3개를 가르쳐 주는데,
나머지 세 개를 네가 찾아야 된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런 식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삼각형을 푼다라고 얘기해요. 삼각형을 푼다. 그것은 각의 크기 또는 변의 길이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이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해서 여러분은 요 노란 네모친 이 녀석을 정확하게 외워주도록 하시고요. 이것의 의미는 이러하다. 변의 비와 사인 값의 비는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삼각형을 푸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각 A가 60도, 그 다음 외접원의 반지름이 10이다. 스몰 a의 값을 구하라. 요것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자, ER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와 같다. 라는 식에서 요렇게를 놓으시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각 A가 주어지고 변 A를 구하고 라지 R이 주어졌다. 자, 10을 집어넣으니까 너는 20. 각 A. 자, 60도죠? 그러면 사인 60도니까 이건 다 알죠? 2분의 루트 3. 내가 원하는 길이는 A. 자, 곱해주게 되면 스몰 a라고 하는 것은 10 루트 3.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외접원의 반지름과 각 A 크기를 알고 있을 때 변의 길이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간단한 연습 문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몰 a는 3, 그 다음에 C는 6. 자, 그리고 각 A는 30이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세 개를 알고 나머지 뭐 B든 C든 아니면 각 B든 이런 것들을 결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요 A라고 하는 변의 크기와 그 다음 그 마주보는 각에 대한 크기를 알고 있을 때, 자, 변의 길이가 3이고 각이 30도야. 이걸 동시에 이렇게 알려주죠.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알려주는 문제는 여러분이 사인 법칙을 써서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인 법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조건이다. 각 A와 변 A가 동시에 조건으로 주어지게 되면 그때는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사인 법칙 한번 써보세요. 사인 A는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인데 요것은 지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대입합니다. 요거 3. 그 다음 사인 A가 30도니까 2분의 1. 요건 몰라요 지금. 네, 모르는데 그냥 사인 B 써주시고 그래도 B 몰라. 아는 건 뭐니? 그럼 C가 6이라는 걸 알아. 자, 이렇게 그 다음 사인 C. 그러면 요렇게 하고 같은 거니까 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2분의 1분의 3, 6이죠? 요거 6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인 C가 얼마가 돼야 되나요? 요거분의 요거, 요거분의 요거. 사인 C는 1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자, 그럼 사인 C가 1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인 값이 1 나오는 거는 삼각형에서는 몇 도일까? 하나밖에 없죠. 각 C가 90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A가 30도요, C가 90도니까 30도, 90도면 나머지 B는 자동으로 결정되죠. 뭐? 각 C는 60도가 되는 겁니다. 각 B는 6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60도를 대입하셔가지고 B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제가 60도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60도. 그럼 60도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한번 엮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분의 B는 1분의 6이다. 그러니까 이 B라는 것의 길이는 올라가서 곱해지게 되면 3 루트 315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은 주어진 조건에서 각과 변이 동시에 주어지는 그런 조건이라고 하면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연습 문제에서 3번 각 A, 각 B, 각 C의 B가 3대 4대 5일 때 요거일 때 변의 B를 구하세요 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에서 알았듯이 이 녀석은 뭐와 똑같습니까? 그러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변의 길이의 B는
sin A 대 sin B 대 sin C. 이것의 B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구해도 괜찮겠죠. 각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각의 B가 3대 4대 5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A라는 각의 크기와 B라는 각의 크기와 C라는 각의 크기를 모두 더했을 때는 180도가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A를 3K, B를 4K, C를 5K 정도로 분할했을 때 전체를 12등분을 했을 때 A가 3개를 차지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180도를 12로 나눠가지고 3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이 180도 각 A라는 것은 180도라는 것에 12분의 3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게 4분의 1이죠. 45도가 됩니다. 각 B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4니까 180도에 12분의 4. 이건 60도가 되는 거죠. 각 C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합쳐가지고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75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특수각인 건 내가 아는데 얘는 지금 특수각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외우지 않고 있는 각인데요. 75도에 대한 각을 모릅니다. 문제가 가르쳐 주네요. 사인 75도가 얼마냐? 그럼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다 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인 45도 대 사인 60도 대 사인 75도. 자,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묻는 건 여러분한테 얘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사인 45도, 60도, 75도의 B를 여러분이 결정을 지어주시면 되는데 요게 2분의 루트 2, 요게 2분의 루트 3, 요것이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요건 못 외우니까요. 문제가 가르쳐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걸 여러분이 이제 분모를 없애고 싶으시면 양변에 4를 곱해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되니까, 그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요 각의 B를 주고서 변의 B를 결정하는데 그 변의 B는 사인 값의 B와 같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연습 문제 2번의 첫 번째 문제. A라는 길이는 10, 각 A는 45도. 아, 그렇군요. 요 녀석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각 A와 변 A를 두 개를 모두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다. 그러니까 사인 A 45도 분의 변 A 10은 사인 B분의 B 요거 건너뛰고요. 사인 C 요걸 알고 있으니까 60도 분의 C 이렇게 결정을 지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C라고 하는 변의 길이는 이렇게 대각선 두 개를 곱해줄 텐데요. C 곱하기 사인 45도 할까요? 그럼 2분의 루트 2 이렇게 쓸까요? 네, 그럼 10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지그재그로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제 분수식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지워주시고 양변에 루트 2로 나눠주시면 되겠는데요. C는 루트 2분의 10 곱하기 루트 3. 유리화를 한다 그러면 5 루트 6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C는 그래서 5 루트 6이다. 첫 번째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B가 1이고요. 그 다음에 C는 루트 3이고, 자, 그리고 각 B가 30도이다. 자, 이때 나머지 각과 변의 길이를 구해라. 역시 이 문제도 이렇게 변 B와 각 B가 주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이 적용 가능하다. 그러면 사인 A분의 A는 잠시 생략을 하고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렇게 대각선 곱해가지고 사인 C라는 녀석을 결정을 짓습니다. 자, 사인 C는 30도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냐면 이 C라는 각이요,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을 가지기 위한 C라는 각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60도가 가능하고요, 120도가 가능해요. 근데 120도라는 것도 180도 안쪽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둘 다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각 C가 만약에 60도가 되는 경우라면, 두 번째, 각 C가 만약에 120도가 되는 경우라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각 C가 만약에 60도면 각 B는 30도니까 각 A는 90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각 C가 120도가 된다라고 하면 각 B가 30도니까 30, 120, 150이니까 각 A가 이것이 30도가 돼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예, 사실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두 개가 있다.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B? 지금 우리가 확인 못한 게 각 B를 확인 못했죠. 그죠? 예. 스몰 a 아직 안 나왔고요. 스몰 a는 찾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 B라는 각은 변의 길이는 나왔는데 각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각 B하고 스몰 a를 마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쓸게요. 사인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한번 90도니까요. 사인 90도 분의 예, 길이 a 그 다음에 사인 b 요것이 30도 이거 30도라고 씁시다. 30도. 자 그리고 길이가 1. 요건 다 끝났고요. 자, C라는 녀석 요것이 사인 C가 이제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사인 60도 써주시고 루트 3.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알아낸 게 B하고 C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는 지금 문제에서 가르쳐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인 C 요걸 알아냈더니 요게 2분의 루트 3인 걸 알아냈더니 60도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 얘가 90도가 됐다. 이렇게 두 개는 방금 여기서 알아냈고요. 이제 마지막 결정할 게 스몰 a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스몰 a 값을 결정을 지어주시면 되는데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a는 90도 1 곱하기 1이니까 1. 그래서 a 값은 2다. 자, 첫 번째 답은 제가 이제 몰랐던 게 사인 C가 60도 그 다음에 그때 각 C가 60도 각 A가 90도 그리고 그때 변 A는 2. 요것이 이제 답이 하나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가능한 답은 A가 이제 30도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사인 30도 사인 30도 분의 A는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B는 원래 주어진 거니까 사인 30도 분의 1 요건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사인 120도죠. 120도 분의 C는 루트 3 이렇게. 자 역시 여기서 이제 나올 텐데요. 요것이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가능한 A 값은 1이다 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능한 답은 자 각 C가 120, 각 A가 30, 스몰 a는 1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림으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 B가 30도이고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가 1일 때 그림을 여기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C는 루트 3. 자 B하고 C가 루트 3이니까 루트 3 1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길이가 루트 3이에요. 이게 C예요. 자 B라고 하는 그 변은 여기인데 요 길이가 1입니다. 얘가 1인데 요 길이가 얘보다는 조금 짧겠죠. 그런데 이 변의 길이가 만약에 1이라면 얘를 바라보는 각 B는 지금 30도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가 B점이라고 하고 여기가 A점이라고 하고 이 각을 30도 각도로 이렇게 한번 그려줍니다. 각 B가 30도 얘가 30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실제 요 길이가 이제 1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각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각비 언제 이게 1이 나올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이렇게 그어주면 자 이거 그림이 이제 좀 처음에 그리다 보니까 약간 빗나갔는데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 이게 1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러면 직각 30도 60도면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있죠. 2대
1대 루트 3.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지금 하나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각 A가 90도가 되는 요 경우의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 똑같은 1이라는 길이가 요쪽으로도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때는 요 그림에서는 여기가 120도가 되고 얘가 30도가 되겠죠. 요게 이제 두 번째 그림이다. 그러니까 조건이 똑같잖아요. 여기는 30도이어야 하고요. 얘는 지금 반드시 루트 3이고 얘는 1인데 이런 그림도 가능하고 이것이 이렇게 회전이 돼가지고 이런 그림도 똑같이 삼각형이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려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답이 두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나머지 3번 문제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3번. 볼록사각형 ABCD에서 볼록사각형, 볼록사각형. 각 B, 각 D는 90도이고 각 A는 45도고요. 그러면 사실 나머지 각은 정해진 거죠. 그죠? 45도니까 135도 이렇게 정해진 거겠고. 그다음 AC의 길이는 8이고 BD.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네요. 뭐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각 B하고 각 D가 90도라 그랬으니까 이런 정도로 제가 한번 그려보고요. 여기가 이제 B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라는 각이 45도니까 이 각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90도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잘은 몰라도 이게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A, 여기가 45도. 그럼 여긴 자동이 이제 135도가 되는 거죠. B, C, D. 뭐 예측을 해보자면 자, 이런 정도의 사각형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기서 AC의 길이가 8이구나. 이렇게. 요 길이가 요게 8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 이때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야, 그럼 이 길이 얼마야? 이렇게. BD. 좀 그림이 이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글쎄, 이거만 가지고 알 수가 있을까요? BD의 길이? 자, B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뭘 이용해야 될까요? 이용해야 되는 것. 내가 아는 건 각은 다 압니다. 각은. 이렇게. 각은 다 알아요? 여기 90도, 여기 90도라는 것도 알아요. 그럼 뭘 쓸 수 있을까요?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을 자꾸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는데, 자,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입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는 겁니까? 원이 나와야죠.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운 도형 중에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셨는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면은요, 마주보는 각이 한 180도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뭐 그림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A, B, C, D를 지나가는 원이 하나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 얘가 직각이잖아요. 그럼 요 AC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요 AC가 이 원의 지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C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삼각형 ABD 이렇게. 자, 물론 ABC에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구할 게 요 파란 거기 때문에 요 파란 변을 갖다가 끼고 있는 삼각형을 잡는데 삼각형 ABD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ABD의 외접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의 반지름이 8이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A 알려줬죠. 그 다음에 이 BD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BD는 어떻게 돼요? 이 A라는 각에 마주보는 편이죠. 그럼 요 스몰 a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겠네요. 그죠? 그럼 각 A분의 스편 A. 자, 사인 법칙을 적용해가지고요. 사인 A분의 변 A는 사인 B분의 B는 C분의 C는 뭐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 2R 외접원의 반지름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얘 알고 얘 아는 거죠. 자, 45도를 집어넣습니다. 2분의 루트 2. 바로 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몰 a 곱하기 스몰 a는 사인 a. 그러니까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곱하기 2 곱하기 자, 8. 자, 8 루트 2.
자, 우리가 원하는 이 A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BD였죠. 그죠? 예, 8 루트 2라는 답이 나옵니다. 문제를 제가 잘못 썼네요. 예, 여기가 8이 아니고 루트 8이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루트 8이 되는 거니까 8 루트 2가 아니고 얼마죠? 4인가요? 맞습니까? 얘가 2가 돼야 되겠네. 2. 루트 8을 집어내야 되네. 여기다가 루트 8 이렇게. 좀 잘못 썼는데요. 자, 다시 한번 AC가 지금 루트 8로 나와 있습니다. 루트 8이니까 지름이 루트 8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R이 바로 루트 8이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니까. 자, 요 2R 자리에 그대로 루트 8을 대입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계산해 주시면 얼마? 2분의 루트 2, 8, 16, 4. 2가 나오겠죠. 그죠? 계산해 주면 2분의 4, 2.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BD라고 하는 길이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3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 이하 2였습니다.